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리라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그 전에 예고했던 벙커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도 얻고 민간 업체에서 시공했던 현장도 가보고 가성비 있게 3천만 원 내외로 시공할 수 있는 벙커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우리나라의 핵 관련 굉장히 전문가이시죠. 서균열 교수님 모시고 같이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네, 반가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마에는 A, 핵이라는 게 아톰이 써 있습니다.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핵관리학을 연습한 다음에 프랑스로 가서 이제 프랑스 전력에서 이제 원자력 연구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한 10년 하다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네네. 그리고 드디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명예 교수. 조금 더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좀 예, 아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으시라고요. 사실 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봤는데 네. 이런 정도면 벌써 놀라울 정도로 그렇지만 좀 더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여기저기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한번 네. 찾아보시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네.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 이런 벙커를 생각하셨다는 그리고 지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현장이고요. 네. 한번 우리 교수님 벙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뭔가 어딘가 좀 가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나무 밑은 아닐 것 같고 네. 아마도 저기 벤치 밑이 역시 평상이라고 평상. 하죠. 예, 그 예. 밑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지금 저기 환기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살짝 보여. 예. 여기 아닌가요? 맞아요.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지금 벤치도 있고 네. 소파도 있지만 한국 정서는 또 마당에 또 이렇게 평상에서 그렇죠. 그렇죠. 밥 먹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좋습니다. 앉아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아주 자연스럽네요. 이 미국 같은 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그 좀 지저분하지만 문짝이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쌓아놓거든요. 근데 좀 흉해요. 그런데 이런 그 평상은 우리나라식이고 정말 좋은 방식이네요. 네. 산뜻해요. 그리고 평상시 때 이런 그 혐오감 들지 않고 보통 이런 게 혐오감이 들기 때문에 가져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아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10년 후에 쓸지 사실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안 써야죠. 그렇지만은 우리 지구상에서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애석하지만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대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우리나라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유사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국군은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비상 상황에서는요.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주로 우리가 이제 핵 전쟁을 고민해야 되는 유일한 나라라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없어요. 미국만큼 스위스만큼 데이터 참 조련만 그동안 정부에서 정부로 밀려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걸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죠.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 집이 3대가 살고 계세요. 그러셨구나. 할머니, 또 자녀분, 손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우리의 그런 아픈 기억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5월 30일 날 미사일 관련해서 오보가 났을 때 우리가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나 어디에 숨을 데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수밖에. 그야말로 그냥 휘장 내리고 담요 싸고 신발 신고 그냥 웅크리고 계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도 내려가봐야 큰 도움 안 된다. 대피소라고 써있지만 오픈이 돼 있고 거기에 뭐 아무런 비상식량이나 물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확히는 2주일은 버텨야 되거든요. 2주일 되면 사실은 방사능이라는 게 1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그냥 괜찮아요. 웬만하면. 물론 노약자 임산부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몰리다 보면 그리고 승강기를 못하게 되니까 압사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입니다. 사실은 최선이 없는 사선 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30분 여유가 있었거든. 그 당시 구소련에서 옮겨오는데 우리는 정확히는 3분 길게 잡았을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30초.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잖아요. 우리 완전히 판단력 잃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둥바둥하다가 그 자리에서 맞게 되는 거죠.
2분 30초는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있다면 가운데로, 이런 집이 있다면 이 숨겨져 있는 이런 데로 달려가면 충분히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순간에 일어난 2분 30초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린다는 말이죠. 저도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아파트도 큰 효용이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 공사를 했고 10년 동안 또 벙커 공사하는데도 관여를 한 적이 있고, 미군 현역에 있는 분도 지인으로 있고, 벙커를 많이 시공했던 소장들도 지금도 현역에 계신 분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가성비 있게 해보고,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이 손주들한테 좀 이런 공포감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준비가 돼 있을 때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최악이죠.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 딸 또는 손주, 손녀들은 준비돼 있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않아도 돼. 가장 큰 유산이라고 봐요. 그 유산을 이분께서는 3대째 내름 드디어 하신 거고, 그럼 여기서는 정말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핵폭탄만 있겠습니까? 화학전, 생물학전 다 화생방해 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문제는요, 평상시 때는 이게 혐오 공간 또는 그 근접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녹슬고 있는 거, 거미줄 치는 거, 이거는 나쁜 거예요. 평상시 때 쓸 수 있다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놀이 공간 또는 저기 사물함 또는 뭐 창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짐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차폐가 되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약간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L자형으로 파가지고 뭐 지금처럼 했는데 이쪽 짧은 그쪽에는 이제 쪽문이 있고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죠. 서울에 그런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쪽에서 아무래도 발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강서구 쪽 위치로 저희가 잡았을 때 네. 건물들이 이쪽으로 이제 쓰러진다는 계산을 해가지고 차폐 기능하고 방사선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 그렇죠. 탈출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요약도 안 돼 있고 시험된 맞아요. 것도 없고, 공공 대피소하고 그다음에 VVIP용 대피소가 있더라고요. 네. VVIP용 대피소는 보통 3, 4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3천만 원 전후로 공사를 이제 와인 창고로도 쓰고 놀이터로도 쓰고 이런 걸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아주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작지만요, 그야말로 생각이 튄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도 2006년 북핵 실험 1차 때부터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VVIP용인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용산이나 청와대였겠죠. 지금 이제 용산으로 모여져 있지만 단위가 너무 크고, 문제는 평상시 때 쓰지 않는 공간에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두 가지를 깬 거죠. 첫 번째는 평상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마무시한 장비나 설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일단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라면 30cm, 흙이라면 60cm, 벽돌 건물이 40cm 두께만 있는 어느 뒤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말씀드렸죠? 7시간, 이틀, 바라건대 2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은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미리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는 그야말로 나무 건물 있잖아요. 다 목조주택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만 하더라도 시골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 거의 콘크리트 자연적으로 차폐가 돼요. 3천만 원보다 더 작은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걸 최대한 쓰는 걸. 특히 이 집 같은 경우는요, 벌써 여기 있잖아요. 토양, 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폐할 것도 없습니다. 환기만 해주고 마실 물하고 저기 위생 용기, 그리고 또 저기 약품, 식품 정도, 뭐 일주일분 버티면 됩니다. 사실은 2주일도 아니고 일주일 되면 거의 500분의 1인데 괜찮아요. 이번에 탱고 시절도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직접적인 타격에 대한 대피가 아니라 낙진에 대한 대피를 저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성 물질을 피할 수 있고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우리가 이걸로 핵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걸 막겠다고 하면 정말로 10억, 100억이 돼요. 우리는 그 필요, 그건 나라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섬광, 화염, 폭풍. 또 우리가 걱정할 거는 낙진. 이게 그래서 이제 2주까지면 없어진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저도 같은데.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그렇죠. 한번 내려가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내려가 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들어오니까 우선
향기 어때요? 뉴마이하우스에서 네. 개발한 그 저기 방식은 네. 아주 좋습니다. 그쵸. 마감재가 별다르게 맞아요. 없이. 그렇죠. 마감재 없이 이렇게 됐고 네. 특히 스페인산 아이들 이렇게 코르크. 혹시 머리 부딪히지 않고 맞아요. 밑에 충격 완충 아주 좋습니다. 급할 때 우다다닥 내려 서로 맞아요. 우리가 2분 30초 안에 내려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막 바가거든요. 손발이 떨려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제가 마감재를 코르크로 했고 2주 동안 버틸 건데 뭐 침대를 갖다 놓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바로 따뜻하거든요. 여기가 다 푹신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누워도 그렇죠. 배기지 않고 교수님과 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이게 벙커 맞아요. 편안한데요. 그러니까 평상시대 아이들 네. 노는 네. 공간 우리 애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장난하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도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벙커를 제작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벙커를 만들 때 이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 뭐 케이스 규정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일단 없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통용되지는 않고 이게 어찌 보면 군사 국방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쪽까지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아까 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토양에 있으면 60cm인데 이건 충분하고요. 그리고 네. 저 위쪽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콘크리트가 되거나 또는 붕소가 되거나 뭔가 차폐가 돼 있다면 지금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면 30cm 이런 것들 외에는 딱히 정해진 게 없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생방 훈련할 때 하는 그런 네. 느낌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정화조 문제인데 네.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결했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네. 이제 환기인데 이제 문제는 전자제품이 전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네. 건전지겠죠. 네. 잔뜩 필요해요. 옛날 라디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전부 이제 네.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부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네. 됩니다. 손전등 겸 교수님 손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아. 라디오 겸 프레쉬입니다. 미군에는 내부적으로 규정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오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낙진이 왜 몸에 안 좋을까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방사성, 방사선, 방사능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네.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구 이거 볼까요? 네. 어떤 건 굉장히 밝고 어떤 거는 좀 덜 밝죠? 네네. 그게 그 방사선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네. 능력치. 방사능, 네. 방사능력이라는 그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방사선을 내죠. 그쵸. 그때도 문제가 되죠. 그- 밖에서 받느냐 아니면은 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부에서. 내부가 되느냐.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손을 통해서는 마시는 물을 통해가지고 그쵸.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위장으로 들어오느냐, 네. 허파로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 그러면 이제 방사선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가 빠졌죠? 방사성. 방사성 물질 또는 네. 방사성 낙진 그런 걸 갖고 있는 물질, 먼지. 먼지. 먼지면은 방사성 낙진. 그쵸. 그리고 그게 어디 덩어리로 네, 존재한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네. 폭탄 덩어리가 있다. 네. 그럼 방사성 물질인 그쵸. 거예요. 방사성 물질이 있고 네. 그는 각각 얼마만큼 내느냐는 방사능 높다, 낮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들어오는 것은 방사선 낙진이라고 할 때는 방사성 낙진. 이 감마선이 지나가면은 팍팍 그 끈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 일단 그런데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방사선 나선을 툭툭 끊어버린단 말이죠. 네. 세포핵이 수경계가 있단 말이죠. 네. 엉뚱한 끈하고 또 연결 이거 자꾸 붙으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찾다 보면은 짝이 엉뚱한 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 배열이 흐트러져 버리죠. 자, 이거는 뼈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근육을 만드는 이건 머리카락 만드는 건데 흐트러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생기는 변형 기형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개, 이게 수백만 개가 되면 그게 드디어 암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형암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방사선이 무섭다. 아. 왜냐하면 DNA 끈을 끊었다가 이게 네. 기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네네. 일단 이런 공간에 있는 것 자체 아주 편안하죠. 아, 이 벙커를 만들면서 잠수함을 계속 모티브로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좁은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수함은 저는 딱 두 가지거든요. 물이 안 들어와야 된다. 산소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사선 차폐하는 거를 이제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40cm, 위에는 60cm에서 방사선이 안 들어오게끔 만들고 산소 공급이 이제 MBC 필터라고 해서 맞아요. 핵 필터잖아요. 그렇죠. 핵 필터 같은 경우가 이제 필터링을 하고 있단 맞아요. 말이죠. 외국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MBC 필터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이스라엘 제품, 영국 제품, 뭐 미국 제품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막 그냥 제일 싼 게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대중화하면서 이제 공장용으로 이제 모듈화하면서 맞습니다. 값을 일단 수요가 많아지면 네. 가액이 떨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네. 거거든요. 뉴 마이 하우스 이런 네. 기회를 만든다면 네. 동반 하락하는 거죠. 너무 길게 생각하면 복잡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견딜 수 있는 것, 이틀 견디는 것, 2주 견디는 것. 네. 우리나라 이 환기 기술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 나가도 뭐 전자담비는 우리나라가 뭐 그렇죠.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그 HVAC이라고 하는 환기 계통은요. 네. 어디 가도 빠져. 우리는 건설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설하면 미국을 능가하죠. 네. 그렇죠. 원자력도 잘하지만. 네, 그럼요. 건설은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이 법제화가 먼저 돼야 되겠죠. 네네. 그걸 해주면은 이 시장 개척은 가능하고 네. 3천만 원이 지금은 굉장히 버겁잖아요. 지금 네. 그 희생하시면서 하는 네, 그런 네. 수준일 텐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네. 글쎄요 1,000만 원대 뭐 쉽게 말하면 100만 원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최종 이제- 목표는 그건 이제 네. 이윤보다는 네. 그야말로 보급용. 왜냐면 우리나라야말로 네. 유일한 분단 국가에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급하고 수출 상품으로 개발할 때는 네. 거기서는 우리가 맞습니다. 이윤을 봐야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우리가 핵무기는 만들 필요 없지만은 맞습니다. 핵 벙커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분들은 평평하게 갖고 맞아요. 있고 보급해드리고요. 수출할 때는 2배, 3배 특허화 시켜서 저는 해외 팔 때는 가격을 좀 비싸게 하더라도 맞아요. 괜찮다. 근데 여기가 지금 3천만 원 공사에 마진 10%도 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힘들 겁니다. 300만 원이면 저희가 수십 개를 해도 안 되는 수백 개, 수백- 수천 예, 개가 예.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사업화보다는 저한테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편화시키고 이 MBC 필터도 사실 이렇게 규정이 딱히 좀 명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군대는 있습니다. 군대는 있어요. 화생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간에는 는 딱히 우리나라는 네, 없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쪽은 종류는 많은데 뭔가 검증된 게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된다 정도만 돼 있고 그나마 이 영국 이 회사가 가장 오래됐고 미군에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검증을 했더라고요. 아. 필터 하나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 그럴 하나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필터를 많이 만드는 회사하고 기존에 쓰는 저희가 헤파 필터를 나노탄소와 여러 가지를 좀 해가지고 방사성에도 차폐가 될 수 있는 그런 MBC 필터를 지금 의뢰해서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위에 있는 게 저희가 하츠 국산 제품인데 네. 여기에다 그 필터를 장착하고 이 환기 장치는 지금 차폐 기능이 안 됩니다. 방사선에 대한. 그렇겠죠.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기능을 튜닝을 하고 그래서 100만 원 밑으로 네, 필터 플러스 환기를 모두 해서 100만 원 밑으로 만드는 게 제 지금 후쿠시마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필터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히다치, 미쓰비시. 그래서 거기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고 특히 그 케어뱅커에서 K자로 쓰셨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네. K벙커. K벙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K팝이 있는 거죠. 그렇죠. K벙커예요. 맞습니다. 차폐와 이런 MBC 필터까지만 이제 하는 게 저희 일이고 즐기면서 하나씩 준비할 수 있게끔 방독면이라든지 네네. 음박으로 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분. 여기를 이제 또 열어보시면은 사실 여기다가 화장실을 만들거나 어쨌든 우리가 2주간은 배변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위생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입니다.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은 암모니아 냄새 억제, 안티박테리아, 빠른 흡수력, 강력한 응고력. 여기다가 소변이나 대변을 싸면은 모아지면서 냄새와 탈취와 강력한 작용을 하거든요. 굳이 이게 여기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응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인데 아주 뛰어나가도 저는 처음에 우주도 않았죠. 네, 웃지도 근데 아니 이거 박수 정말 치셨어요. 뛰어나다. 예, 예. 이건 정말 네. 혁신적이에요.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기도 열어보시죠, 캠핑용 뭐. 변기 넣고 요거 한 줌 넣고 맞아요. 대소변하고 비닐 싸서 네. 2주간만 놔뒀다가 버리면 맞아요. 돼요. 우리가 맞아요. 여기 최장 2주 있을 건데 굳이 침대니 화장실이니 뭐 2주까지만 여기 있다. 근데 그 전에라도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는 7시간 이후 괜찮아 하면은 이틀 이후에는 좀 열어도 됩니다. 예,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물론 그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들 그냥 무서운 거죠. 그냥 그 저기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뭐 3개월까지 간다.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고 저는 네, 이제 네. 그 실제 핵공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심해 100m의 잠수함에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물이 새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막 다들 이렇게 공포심에 있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럼 서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네네네. 이거 해결된 거라고 봐요.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탈출을 위해서 저희가 긴 자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을 옆으로 파고 나가겠다. 뭐 다양한 뭐 그다음에 탈출로를 옆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옛날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0
형,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지금 말씀해 보세요. 뭐 큰 무거운 물건이 해치를 닫고 있었을 가능하죠. 때 얘를 이용해서 얘가 지금 한 1m 이상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대기를 놓고 이렇게 올려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맞아. 이거마저도 안 된다. 저도 굴삭기 자격증을 땄고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도 굴삭기를 딴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고등학생 아들들까지 같이 자격증을 땄어요. 굴삭기를 이용해서 이 단독주택을 철거를 굉장히 많이 공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입니다. 서비스했던 이 벙커의 위치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주 후에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내부에서도 꼭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 외부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케어본 겁니다. 저희가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생존해야 네. 됩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생존하셨고. 큰 아파트 대피소나 관공 대피소는 이제 군들이나 소방관들 가서 맞아요. 구해주지만 2명, 3명, 5명 있는 개인 주택을 누가 와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관리 차원에서 간다. 그야말로 AS 그 자체. AS 케어 벙커. AS. AS. 하여튼 여러 가지 K의 케어 벙커. 그렇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넓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외부하고 내부 쫙 둘러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첫 번째 인상도 그렇고요. 나와서는 더욱 그렇고 참 편안하다. 이런 벙커가 우리나라의 땅에 네. 일반 집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뿌듯한데요. 아, 물론 네. 부족한 거 있겠죠. 맞습니다. 좁다, 네. 낮다, 뭐 기타 등등. 그렇지만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 만큼이나 그러니까 그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생활 공간의 일부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대치하는 바로 그 현장이다. 이 공간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핵 전쟁에 대비한 이 비상 공간이 필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 쓸 수 있는 일상 공간이 될 수 있다면 네. 그걸 동시에 달성한 게 바로 이 작은 공간이라고 봐요. 네, 밑에 네, 내려가 봤지만 보통 때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네. 미국 가면은 트리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나무 위에 네. 위험하거든요. 네. 이거 얼마나 안전해요. 네. 그리고 코르크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네. 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기 포도주병을 저장할 수도 네, 있고 네. 지금 상황 보세요.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북한, 러시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네. 싫든 좋든 간에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께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몇십억, 몇백억 국가 차원으로 하면 몇 조가 들어갑니다. 네. 그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나눠 산다면 십시일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주택에서 1,000만 원대에서 또는 100만 원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면 맞아요. 바로 여기가 출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물론 부족한 점 많지만 그걸 이제 보완하면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가 이런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네.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포 마케팅이나 이게 아니라 이익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계속 비용을 낮춰서 하나의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스마트폰 손에 달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일부가 됐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도요 공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단독주택에서는 이거 없이는 뭔가 허전한 스마트폰 없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허전하게 되는 네. 그런 시대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네.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당에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가든 벙커라고 이제 지하에다 들어가는 거는 그다음에 집 안에다 만드는 건 룸 벙커 그리고 저희가 최종 원하는 거는 아파트나 공용 부분에 쓸 수 있는 이제 텐트 형식의 낙진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벙커 텐트 맞아요. 100만 원 미만으로 맞아요.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목표고. 캠핑, 글램핑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차박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공간이 되는 텐트도 것이죠. 쓰고 맞습니다. 예, 유사시에는 또 쓰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고 유사시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1단계를 지나갔으니 2단계가 이제 우리 룸벙커를 할 겁니다. 그때 교수님 또 와주셔서 그렇죠. 평가도 해주시고 또 보완점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룸벙커 할 때 또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